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신세명 심사역입니다. 네, 오늘 코스염, 턱수염도 기르신 우리 김준호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방한 무슬림 대사 여행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코레할랄 트립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게 방한 여행 플랫폼 이런 여행 서비스라는 건 알겠는데 무슬림들 가니까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IR 때도 발표를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지, 대략 외국 관광객 비중으로는 몇 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좀 수치적인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코로나 이전인 19년도에 방한 무슬림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네. 작년 이제 코로나가 끝난 22년도에 이제 80만 명을 회복을 해서 올해는 다시 거의 100만 명 되겠네요. 역대 최고 수를 다시 갱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관광객은 일본?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국적은 일본입니다. 한 대략 몇백만 명 정도 돼요? 일본 관광객은? 현재는 한 20% 중반 정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0% 중반 정도를 차지를 해서 네. 대략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만 명? 네. 우리나라 관광객이 얼마라고 해줘요? 올해 목표가 2천만 명. 2천만 명? 그럼 100만 명 정도면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네요. 네, 전체의 한 네. 대략적으로 한 8%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이런 무슬림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전공도 왜냐면 또 내공학과 전공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쪽 분야에 진출하시게 된 건지. 저는 대학교 때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 여행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는데요. 학교에 이제 있는 유학생 친구 중에서 무슬림 친구들이 많아서 함께 여행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식사나 특히 이제 기도 문제 때문에 여행 굉장히 좀 제약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니까 이게 매년 100만 명씩 한국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100만 명이 다른 중국 관광객분들이나 일본 관광객분들에 비해서 그냥 이분들은 식사나 기도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의 총량은 좀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무슬림 분들한테 식사나 기도는 진짜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원래 기존에는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정보를 보고 관광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소위 말하는 온라인, 외국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제 국내의 무슬림 여행 정보는 전무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이제 정부라던가 아니면 관광 관련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의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제도를 통해서 이제 무슬림들 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무슬림 분들이 다 레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할랄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레스토랑만 나는 방문할 수 있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혹은 나는 여행 왔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돼지고기만 나는 피하면 된다. 이제 개인마다 관념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무슬림 여행 빅데이터를 구축을 한 후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 레스토랑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당신이 선택권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모았습니다. 네. 그럼 원래 기존에는 그런 서티피케이션 받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어떤 식당이다라는 정보를 다 검색해서 그냥 오신 건가요? 산발되어 있는 정보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로 뛰면서 방문하고, 다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 그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제도 같은 경우는 좀 더 톤을 높여서.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300개 중반개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레스토랑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1,800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무슬림 관광객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데이터 풀이다. 그리고 그걸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한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기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런 뭐 불편함 그런 맞습니다. 이슈잖아요. 네. 그럼 뭐 장소가 뭐 서울만 하더라도 있나요, 좀? 그렇게 아니면 장소 구애를 안 받는 건가요? 제가 무슬림을 잘 몰라서, 이슬람은 잘 몰라서. 이슬람 사원들도 있고, 네, 사원은 있는데 네. 꼭 사원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혹은 그 이제 무슬림 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 개인이 자신의 사무 공간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해놓은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다 찾아서 저희 이제 그 서비스 내 맵에 다 표시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슬림 관광객분들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주변에 있는 기도실을 찾아서 가시고 저희한테 이거 되게 좀 유용한 정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루에 통상. 목적으로 5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그 원칙상 5번을 해야 되지만 여행을 할 동안은 이게 3번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호텔 방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한국보다 조금 더 무슬림을 잘 알고 있는, 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국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곳들은 할랄 표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무슬림 분들이 뭐 다른 지역을 가거나 거기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기도를 할 곳이나 식당을 어떻게 찾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찾아봤는데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그런 할랄 레스토랑을 표시해 놓은 지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막 되게 인구 밀도도 높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크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 자체가 되게 듬성듬성합니다. 저희는 이제 되게 중요한 도시들 위주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더 우리나라에서 구축하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예를 들면 네. 이제 미국 전역에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 몇 개, 뭐 캘리포니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네. 갈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타 지역을, 예를 들면 유타주를 여행할 때는 거기서 이제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도시 위주로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영토가 이렇게 크지 않고 미국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구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디벨롭 해왔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작년 6월 1일에 회사를 네. 설립해서 네. 빠르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런칭을 해서 여기 외부를 일단 시작을 네, 했고 맞습니다. 그때 만들어서 했던 그 내용이 그 뭐 할랄 음식점이나 기도할 수 있는 스팟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네, 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런 빅데이터를 네. 구축해서 맵으로 먼저 제공을 한다를 1차 서비스 구조로 가져가고 네. 그리고 고객들을 계속 만나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트래픽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맞는 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 방식으로 계속 서비스를 네, 발전시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주시죠. 현재 누적 사용자 웹 누적 사용자 수는 약 한 42만 명 42만 정도 명.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SNS 무슬림 여행 콘텐츠도 직접 만들어서 네.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SNS 팔로워 총합 수도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누적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누적 매출 경우에는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설립해서 네. 이제 작년 10월에 첫 매출이 나왔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올해는 지금 한 3분 지금 5월인데 네. 언제 이제 작년 매출 대비 한 3배, 4배 정도를 현재는 달성한 상황. 한 2천만 원 정도. 네. 네, 네, 네. 그 타겟하는 게 B2B로 이제 타겟을 한다고 했죠. 저희가 일단 네. DB 구축해가지고 뭐 사람들 모아서 좀 이 사이트가 그래도 무슬림들이 그 관광할 때 써야 되는 뭐 필수제인 것처럼 이제 그 인식을 시키고 결국은 B2B로 푼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그로스 엔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캐시카우가 필요한데 그게 네. 저희는 B2B 해외 그 여행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행사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리소스로 이제 플랫폼 개발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얘기 들은 바로는 뭐 이렇게 그냥 여행사 무슬림 특화 여행사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뭐 IT로 뭐 고도화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는 예. 1차적으로 그래서 그 고객분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앱 플랫폼을 만드는 걸 1차적인 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맵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유용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AI 학습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이제 무슬림 여행자들에게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내 손 안에 이제 할랄 AI 가이드를 좀 베타 버전 나왔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복궁 북문으로 나왔는데 여기 앞에 청와대 있고 되게 주변에 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나는 북문 지금 경복궁 북문 나왔는데 근처에서 배가 고프다. 식사할 수 있는 좀 할랄 레스토랑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 이제 그 레스토랑 할랄 AI 가이드가 이제 뭐 어디가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쪽으로 방문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실시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고 계시는 지금 이 서비스가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는 거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경복궁 북문에 서 있으면 이렇게 내 위치 눌러서 검색 누르면 주변에 이렇게 뜨는 UI로 네이버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내 손 안에 할랄 AI가 주는 가치가 사용자한테 어떻게 다를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 지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 분들마다도 다 자기 개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그 레스토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수준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정보들이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 이렇게 눌러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더 편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네. 뭐 A, B, C, D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눌러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리해서 이거 4개 중에 여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지도도 이제 최대한 좀 편리하게 네.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그 레이어도 만들고 네. 좀 이렇게 분류마다 좀 색깔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더 편리한 좀 유저 인터페이스, 더 고객분들랑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그게 좀 저희 테크 질문하신 네.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랄 뭐 음식점, 할랄 인증 음식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돼지고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이 그 지도에서 이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작성을 해주는 게 해답입니다. 네. 근데 종로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전통적인 맛집들이 있는데 돼지고기 안 쓰는 집들도 많잖아요. 네. 닭도 많고. 근데 저기 할랄 인증받은 삼계탕집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가기 맞습니다. 또 짜증나잖아요. 네. 관광이란 거는 가까운 데서 먹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 한계가 그래서 그게 예. AI 할랄 가이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처 가라고 하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점점 이게 네. 시장 논리로 그리고 이제 무슬림 관광객분들이 점점 많이 방문하시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이런 문제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더 해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슬림 유저분들, 관광객분들도 여기 지도에 아직 없는데 가봤더니 무슬림 할랄 음식점이더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 네. 네네. 네. 사실 그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까 대표님이 미국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네이버 지도에서 그냥 가까운 데 눌러서 가거든요. 가까운 저도 데에서 그래요. 제일 맛있는 곳을 찾아서 여행 갔을 때 가는데 무슬림 분들도 아마 그런 편리성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방면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등록하는 것보다 유저분들이 더 등록을 해주실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럼 제보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등록하는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기 무슬림 뭐 특화된 여행사가 한국에 뭐 좀 있나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들이? 네,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면 뭐 인도네시아 분이 한국에서 오래 뭐 예를 들면 산다고 하면 네.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여행사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주로 인도네시아 쪽이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무슬림 관광객분들 절반은 동남아시아에서 오시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중동 쪽보다는. 중동 쪽보다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십니다. 네. 네, 이거 이게 딱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무슬림 관광객 하면 이렇게 그럼 중동 언어적으로도 사실은 영어로만 서비스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게 동남아에서 온다고 치면 물론 싱가포르는 예외로 치더라도 인도네시아나 뭐 나머지 동남아 국가가 무슬림이 말레이가 좀 있겠구나. 맞습니다. 말레이는 영어 좀 쓴다고 치고 인도네시아는 영어로 서비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분명히 현지어로 서비스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네. 제2 언어로 이 서비스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어랑 이제 말레이시아어 해서 마이너라고 주로 네. 둘이 이제 언어도 비슷하고 해서 말레이어와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좀 다음 서비스로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경쟁사라고 칠 수 있는 부분이 뭐 저희가 저기 그 오프닝 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해외 그 관광객이 한국
그 인바운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크리에이트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경쟁사 같은데 거기가 아무래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많잖아요. 숙소 예약부터 뭐 한국어 학당 뭐 예약 뭐 레스토랑 뭐 특별 체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던데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학당 굉장히 잘 보셨는데 네. 그 학당이 있는 이유는 그 중화권과 이제 일본권에 이제 그 일본권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그 어학당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게 그 고객분들 만나고 그분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슬림 분들이 좀 특별히 좀 필요하고 니즈가 많은 그런 서비스 위주로 플랫폼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은 이제 B2B에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캐시카우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짜 유저가 그 원하는 것들을 그 플랫폼 안에 담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플랫폼에서 저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아니면 저희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가, 사업 구조가 궁금합니다.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전 세계 무슬림 분들이 한국 여행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네네. 이렇게 다운로드 사용하는 네. 플랫폼을 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직 뭐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시지만 네. 특히 이제 뭐 인도라던가 네. 아니면 유럽에 있는 각 국가별로도 무슬림 네. 비율이 한 3에서 한 10% 정도씩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슬림 특화된 여행사들도 있고 네. 근데 그 여행사들에서는 한국에서 어레인지를 해줄 그런 인바운드 무슬림 특화된 여행사가 네. 컨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외 공격적으로 뛰면서 발로 뛰면서 네.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전에 좀 없던 그런 시장을 신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을 간다라고 하면 아니면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갈 때 많이 쓰는 앱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는 되게 바이럴 되게 퍼지기 쉽잖아요. 네. 근데 무슬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에 되게 많이 퍼져 계시니까 무슬림 분들한테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소문을 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좋은 고객 경험을 주는 거, 유용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유용한 컨텐츠를 네. 제공을 해드리는 게 최우선이고 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잘 알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분들한테 특화된 뭔가 그 커뮤니티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슬림 분들이 소식을 주고받는 어떤 채널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도 그거 열심히 찾았는데 저희도 예를 들면 뭐 해외 이렇게 나갈 때 네. 네이버 카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뭐 지역별로 뭐 오사카 여행 네. 카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분명히 뭐 인도네시아나 그런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좀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국가별로 좀 그냥 많이 쓰는 채널에만 집중해서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